4월 2일 실시된 전남지역 재선거 결과 담양 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광양시의원 재선거와 고흥군 의원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동견 후보가 광양시의원으로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고흥군 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4.2 재선거 투표율은 담양 61.8%, 고흥은 63.8%, 광양은 15.5%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4.2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과 책임 소재가 불거질 것은 벌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지휘 아래 수많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 군의원들까지 대거 동원된 상황에서도 패배함으로써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이런 보궐선거 없앤다고 하고 실제로 지방정치는 군수도 반성이 되고 광역 의원만 전체로 군 의원들도 선출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 보수 그리고 공천하지 않고 지역민들끼리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흥의 경우 길 하나 사이로 이웃사촌지간이자 1년 선후배로 친형같이 60여 년을 넘게 지내온 더불어 살아온 무소속 김당선자와 민주당 소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곤도 의원은 물론이고 이제 군의회에서 마주치며 보고 살아가야 할 사촌지간인 김민열 군의과의 관계도 어찌 풀어나갈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입분자들이 이 후보, 저 후보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잘못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삼아 보수 고발을 하고 또 보수 고발 당한 분들은 그 이후로 상처받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강변민 여러분, 이런 선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게 치르고 있는 선거판을 누가 와서 이렇게 과열시키고 면민들을 걸러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담양과 고흥, 과영, 남양, 동강돼서 4개 지역에 전남 지역에 대거 인력을 동원해 해당 선거구의 구석구석을 유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으로 이어 사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4.2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고흥과 담양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시도의원 등이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흥에서 무소속 후보의 승리, 담양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켜볼 대목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선거에서 내세운 것처럼 같은 동지나 다름없는 조국혁신당 후보자와 같은 당 소속이었다가 탈당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들이 민주당이 선거 유세를 통해 외친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한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몰아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저조이고, 두 번째는 후보 검증의 실패, 세 번째는 박지원 의원의 막말입니다. 메뚜기 대가리만도 못한 고흥 폄하 유세 발언은 고흥인들을 향한 도전이자 모욕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고흥인들의 분노로 이어졌고 결국 과역과 남양, 대서와 동강 2개의 선거구 중 인구 편차가 900인데 딱 투표율만큼 그 절반 득표율만큼의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 오니까 몇 분이 이곳 출신이 아니다. 메뚜기 대가리만도 못한 이 고흥에서 여기 찾고 저기 찾으면 안 됩니다. 김동기가 되어야만 해. 이번 선거가 이렇게 막말과 망언을 하는 선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과역장에서 나이가 80이 넘는 박지원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노마에 넣는가 미치 개오기를 삶아 먹었는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돈이 메뚜기 대가리밭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국민이 메뚜기 대가리밭도 못하고 동강민민 여러분들은 메뚜기 대가리밭도 못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 옆에 서서 웃고 줬다고 웃고 박수치고 있었던 김동규 후보. 김동규 후보는 메뚜기 대가리밭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국민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메뚜기 대가리밭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동강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중앙당은 물론 전남도당, 지역위원회까지 후보자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오만한 데다 욕심까지 지나친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한 것도 중요한 패인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점 이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패배의 후유증은 다가오는 2026년 6월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초점.tv 김근철입니다. 민심은 백성의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민의 마음 즉 여론입니다. 여론을 한자로 풀이하면 수레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말씀입니다. 축약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국민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의견으로 정의됩니다.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과 같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백성의 평등과 이익, 행복의 증진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정치 사상입니다. 맹자가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구성 요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백성, 둘째가 사제, 마지막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얻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루장고 상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덜왕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벌주기 실천하야 실기민야 실기민자 실기심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은 자는 천하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민심을 잃은 자는 천하를 잃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허나 백성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합니다. 정치의 특질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됩니다. 민심무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나라 정치가인 이주는 정관정유란 책에서 민심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수소 이제주 역소 이복주라고 한 것입니다. 물은 개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관정유는 강 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어능록입니다. 선거가 있는 시기엔 출마 후보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 과정서 민심이 교차전이 되곤 합니다.